164번입니다. 자, 11명의 학생 중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6명 이상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학생을 뽑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순열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합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11명 중에서 6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11명 중에서도 7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왜? 6명 이상이니까. 11명 중 8명을 선택해도 되고, 11명 중 9명을 선택해도 되고, 11명 중 10명을 선택해도 되고, 11명 모두 다 선택해도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6명 이상이니까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이 6개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각각을 분류했으니까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바로 10일 컨비네이션 6부터 시작하는데 자, 또뭡니까? 선생님 표현 방법으로는 10일로 시작하는 후반부가 되는 거죠. 후반부의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10일에서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6이잖아요. 즉, 6부터 시작해서 지수까지 다 더해준 게 후반부가 되고, 그 후반부는 2의 지수성에서 자, 전반부, 후반부가 같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2의 10제곱이 되어서 1024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반부, 후반부 개념, 104번 개념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165번입니다. 자, 집합에는 원소가 10개 있습니다.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자, 원소가 10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개수 바로 10제곱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 1024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짝수라는 것은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집합은 조합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그 집합이 A1, A2가 되는 것이나 자, 순서를 바꾸어서 A2, A1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하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뽑아도 되고 짝수개니까 네 개 뽑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섯 개 뽑는 경우, 그리고 여덟 개 뽑는 경우, 그리고 10개 모두 다 뽑아서 자기 자신이 되어도 부분집합이 되면서 바로 원소의 개수가 짝수가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 컨비네이션의 짝수들만 모두 다 더한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여기에 누가 있을 때, 10 컨비네이션 0이 있을 때 짝수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는 10 컨비네이션 0을 추가해 줬으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10 컨비네이션 0을 한번 빼줘야지 식의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0부터 10 컨비네이션 10까지는 자, 짝수, R이 짝수인 것들만의 합이니까 2의 10제곱을 무엇으로? 절반인 2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 컨비네이션 0, 바로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1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2의 9제곱에다가 1을 뺀 거와 같으니까 2의 9제곱이 512죠. 따라서 1을 빼버리면 바로 얼마가 된다? 511개의 바로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1104번의 개념을 참조하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66번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0개의 자연수가 있죠.
자, n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면 이랬죠. 자, 그럴 때 F2부터 F20까지 합을 구하라. 즉, 여기는 19개의 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FN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F2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럼 F2는 무엇일까요? 이 N이 2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이렇게 N을 모두 다 2로 바꾸어 놓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2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몇 개를 자연수를 택한다. 두 개를 택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 F2라는 의미는 몇 개를 선택하는데 두 개를 선택하는데 두 개를 선택하는데 그 자기 자신 2는 반드시 선택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니까 바로 조합이 되고 2는 반드시 포함이죠. 우리 조합에서도 탑5가 있었잖아요. 탑5. 그 중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있었죠. 2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2는 우리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2를 제외한 몇 개? 1부터 20까지 중 2를 제외한 19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뽑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F3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개를 선택한다. 이번에는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3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몇 개의 자연수를 택하는데요. 세 개의 자연수를 택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반드시 포함하라, 3은 반드시 포함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3은 반드시 포함하니까 3을 포함하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나머지는 바로 1부터 20까지 중 3을 제외한 19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일반화. 자, FN을 한번 봅시다. FN. FN이란 말은 몇 개를 선택한다? N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N개. 물론 여기서 N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N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자기 자신의 숫자 N은 꼭 포함하는 한 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19개 중에서, 맞죠? 나머지 19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N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N은 벌써 선택했으니까, 바로 N-한 개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컨비네이션 앞에 19는 똑같고, 컨비네이션 D는 자, N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3보다 하나 작고 2보다 하나 작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적을 수 있겠나요? F2는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완벽하게 했으니까 바로 19 컨비네이션 1이 되고요. F3은 19 컨비네이션 2, F4는 19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모두 다 더한 다음에 F20은 19 컨비네이션 얼마가 된다? 20개 중에서 20은 벌써 뽑아 놓았으니까 19개 중에서 20개를 뽑아라 했는데 20은 뽑아 놓았으니까 19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F2에서 F20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19 컨비네이션이면 항상 우리는 19 컨비네이션 0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거에다가 누구로 끝난다? 19 컨비네이션 19로 끝나야 되는 거죠. 요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의 몇 제곱? 19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9 콤비니 진영만 이항하면 되니까 2의 19 제곱에서 19 콤비네이션 0만 빼주면 되니까
2의 19제곱 마이너스 19 컨비네이션 0이 얼마죠? 자, 컨비네이션 0은 항상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의 19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연수 P의 값은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 FN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번 N을 2부터 3, 4 정도 몇 개를 우리가 해보면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67번입니다. 자, 이 167번부터는 바로 유형 12인데요. 여기는 바로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바로 성질을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은 앞에서 선생님이 113번에서 개념을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본다면 세 가지 성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질이, 자, n층. 선생님이 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할 때 n층에 연속된 두 수의 합이죠. n층에 연속된 두 수의 합은 그 합은 바로 그 다음 층 n 플러스 1층이 되면서 바로 r과 r 플러스 1 중에 바로 뒤에 있는 즉 항번호가 큰 것, 그 항번호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바로 같은 층에 연속된 두 수의 컨비네이션의 합은 그 다음 층에 뒤에 번호가 따라온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질은 이 첫 번째 성질을 가지고 조금 확장한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컨비네이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 컨비네이션 1, 그리고 4 컨비네이션 2, 그리고 5 컨비네이션 3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 자, 항상 얼마부터 시작해줘야 된다? 꼭 1부터 시작할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죠. 자, 어떻게 외우자고 했나요?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지면 맞나요? 컨비네이션을 기준으로 앞뒤를 이용한다면 앞에 있는 숫자도 커지고 뒤에 있는 숫자도 커진다면 제일 마지막 이 컨비네이션 값을 기준으로 둘 다 앞에 거 뒤에 거가 커졌기 때문에 자, 이 앞에 거만 하나 커지고 뒤에 거는 그대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질 때 항상 1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 결과값은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만 커진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고요. 자, 세 번째 성질은 자, 여기가 2 컨비네이션 2, 그리고 3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2라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무엇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체크한 다음에 컨비네이션 앞뒤를 본다면 이번에는 앞에 것만 커지죠. 뒤에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뒤에 거는 변함이 없고 앞에 것만 커질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앞에 것만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거와 반대로 앞에 거도 하나 커지고 뒤에 거도 하나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요 두 개의 바로 성질은 이 내용을 조금 확장한 것인데요. 자,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동시에 커질 때는 앞에 거만 커지고 앞에 거만 커지면 둘 다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 항상 누구부터 시작한다. 1일 때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 컨비네이션 0이 얼마예요? 모든 컨비네이션의 0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1부터 시작했으면 그 결과는 앞에 것도 커지죠. 뒤에 것도 커지니까. 맞죠? 바로 두 번째 성질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바로 앞에 것만 커진다. 그래서 사실 앞에 것만 커지기 때문에 자, 6보다 하나 큰 얼마가 되고 7이 되고요.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바로 양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삭스 법칙 또는 저 운동 종목의 하키에 바로 그 스틱이죠, 스틱. 그래서 스틱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삭스의 법칙, 뭐다? 스틱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7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통 해설지에는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 항상 설명하는데 자, 이 1 컨비네이션 0이 2 컨비네이션 0과 똑같잖아요. 따라서 인접한 두 개를 더했으니까 바로 큰 번호로 따라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얘가 되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7 컨비네이션 5가 되는데 바로 우리는 요 두 개의 앞에 거 뒤에 거가 동시에 커지면 앞에 것만 커지고 앞에 것만 커지면 둘 다 동시에 커진다를 암기해 놓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6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오른쪽에 색칠한 부분에 있는 수의 합과 같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새겼는데, 여러분들, 3 컨비네이션 3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3 컨비네이션 3과 2 컨비네이션 2는 똑같죠. 그래서 3 컨비네이션 3 대신에 2 컨비네이션 2를 사용한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앞에 것만 지금 커지죠. 앞에 것만 커지고 뒤에 거는 그대로 2가 됩니다. 자, 이럴 때 1부터 시작해서 앞에 것만 커진다면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그 결과는 얼마가 된다? 바로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11 컨비네이션 3인데 없네요. 근데 11 컨비네이션 3은 바로 이 컨비네이션 성질에 의해서 11 컨비네이션 11에서 3을 뺀 8과 똑같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3 컨비네이션 3을 2 컨비네이션 2로 바꾸어 버리면 앞에 거만 커졌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 뒤에 거 모두 다 커진다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169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이 n 컨비네이션 7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6 컨비네이션 0, 7 컨비네이션 1, 8 컨비네이션 2 어떻습니까?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죠. 자, 그런데 항상 체크해야 될 거 제일 처음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다? 1인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6 컨비네이션 0은 1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니까 우리는 제일 마지막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앞에 거 뒤에 거가 모두 커졌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만 하나 커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9 컨비네이션 12인데 여기가 컨비네이션 7이 돼 있죠. 그러면 19 컨비네이션 19에서 11을 뺀 7이 된다는 거죠. 여기 19를 조금 작게 적어줄게요.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70번입니다. 자, 다음 컨비네이션 값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이 컨비네이션을 다섯 개를 직접 다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의 앞뒤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앞에가 5, 6, 7 하나씩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나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뒤에 걸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제일 처음 하는 이 값이 1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1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5죠. 그러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누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졌으니까 하나씩 작아준다면 4 컨비네이션 0이 있어 버리면 얘가 1부터 시작하니까 조건에 만족하겠죠.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게 되는 꼴이고 그러면 없는 4 컨비네이션 0을 추가해 줬으니까 우리는 4 컨비네이션 0을 다시 한번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처리한다면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다? 이 끝을 기준으로 뭐다? 앞에 거만 커지면 되죠. 따라서 10 컨비네이션 5가 이 갈로 값이 되면서 자 뒤에 마이너스 4 컨비네이션 0이 하나 더 있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5를 우리가 직접 계산해 줘야 되는데 빼봤자 똑같이 10 컨비네이션 5니까 자, 계산을 해보면요. 10, 9, 8, 7, 6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5 팩토리얼인 5, 4, 3, 2, 1로 나누어 주면 되고 마이너스 4 컨비네이션 0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이 얼마다? 10으로 하고요. 4는 8과 약분해버리고 3은 9와 약분해버릴까요? 그러면 3이 6이 되니까 6, 6이 얼마? 36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 6이 42에 4가 올라가고요. 3, 7이 21이니까 252가 되겠네요. 252에서 1만 빼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251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진다. 또는 앞에 거만 커진다. 항상 1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71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하는 것에서 그 계산한 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식재수는 몇 개를 대했습니까? 바로 지수 1부터 지수 10까지니까 10개를 대했죠. 근데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1 플러스 x의 n제곱 꼴이잖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x 4제곱의 개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수 컨비네이션 4의 x 4제곱이 되니까 바로 이 x의 4제곱의 개수는 지수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x와 1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 세제곱 이까지는 x 4제곱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가장 큰 차수가 x고 가장 큰 차수가 x제곱, 가장 큰 차수가 x 세제곱이니까 여기에는 x 4제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 4제곱은 1 플러스 x 4제곱부터 시작해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제곱, 6제곱 해서 맞죠? 1 플러스 x에 이 10제곱 안에만 무엇이 존재한다? x 4제곱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이 바로 이항 정리식을 이용해서 x 4제곱만 찾는다면 이 x 4제곱의 개수는 지수 컨비네이션 4니까 여기에서는 지수 컨비네이션 4. 얘가 바로 x 4제곱이겠죠. 여기서는 지수 컨비네이션 4. 여기에서는 지수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돼서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7 컨비네이션 4, 8 컨벤션 4, 9 컨벤션 4, 10 컨벤션 4까지의 합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나요? 이 7개를 모두 컨비네이션 계산을 하지 말고 자, 4 컨벤션 4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1부터 시작하는데, 자,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만 커지지, 뒤에 있는 숫자는 커지지 않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1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앞에 거만 커졌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도 하나 커지고 뒤에 거도 하나 커지는 11 컨비네이션 5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11 컨비네이션 5를 계산하면 11부터 시작해서 몇 번? 5번 적어야 되니까 11, 10, 9, 8, 7까지가 되겠죠. 자, 5 팩토리얼은 120인데 5, 4, 3, 2,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이 얼마가 되고요? 10이 되고 4와 8을 약분해버리고 3과 3을 약분해버리면 자, 11 곱하기 얼마 된다? 6, 7이 42가 되겠죠. 42에다가 11을 곱하는 것은 41을 두 번을 이렇게 빼딱하게 적어주면 요 두 개의 합이죠. 바로 46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2 곱하기 11을 하면 1과 곱하기 때문에 42, 41을 한 칸 밀어서 빼딱하게 두 번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62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가 되고요. 두 번째 풀이는 이 10개를 모두 더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항이 1 플러스 x고 공비가 1 플러스 x인 바로 등비수열로 여러분들 보입니까? 오랜만에 나왔죠?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는 등차 등비 중 등비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1 플러스 x, 공비도 1 플러스 x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두 글자. 분수 이렇게 얘기했죠. 분수.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분수다.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도 되고요. 뭐다? 자, 공비 마이너스 1. 맞나요? 공비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지수에 있는 이 공비 자리에다가 지수 자리에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10개가 되니까 10제곱을 해준 다음에 제일 앞에 무엇을 곱해줘라? 첫 번째 항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등비수열 항 10개를 더한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사라지고요. 분모는 누구만 남는다? x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1 플러스 x의 여기는 11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바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과 x분의 x는 1이 되어서 x 4제곱이 없죠.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자, 이 x분의 1 플러스 x의 11제곱에서 x의 4제곱을 찾아란 말과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1 플러스 x 11제곱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되겠다? 바로 x의 몇 제곱? 5제곱을 찾아주면 그 개수가 바로 x 4제곱의 개수가 되죠. 왜냐하면 분모에 있는 x와 이 x 5제곱에서 하나 약분을 하면 x 4제곱이 되니까.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1 플러스 x의 11제곱에 바로 x의 5제곱의 개수를 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 플러스 x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x 5제곱의 개수는 11 컨비네이션 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봉식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둘 다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의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바로 B단계를 모두 다 풀이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C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